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12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헥헥대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짧은 어구, 긴 어구 있고요. 연결사 추론 있죠. 먼저 짧은 어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긴 글에서 아무 곳이나 빈칸을 빵 뜨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즉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딱 바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또 내 생각이 강하게 담기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난도 유형인 이 빈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또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짧은 어구, 즉 단어라든가 짧은 어구가 들어가면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짧은 어구 다 넣어서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넣어서 해석해 보다 보면 결국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충 예상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독해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문장을 읽는데. 근데 긴 어구일 때는 굳이 빈칸을 읽긴 하나 다 넣어서 해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거는 또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짧은 어구일 땐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그 빈칸에도 한번 단어를 넣어본다. 자, 넣어보시고요. 근데 그 빈칸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예 대놓고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을 뚫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부사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예시, 그런 건 또 아닌 거라서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빈칸이 뚫린 부분의 위치를 또 파악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지문이 있으면은 앞부분인 전반, 아니면 중반, 아니면 후반에 뚫리기도 하는데요. 빈칸을 읽을 때 빈칸의 위치가 먼저 어느 곳인지 살펴본다면 그러면 빈칸이 곧 주제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글쓴이가 썼느냐, 그 논리 구조 혹은 글의 전개 방식을 내가 또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글쓴이는 주제문을 중간에 썼네, 끝에 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빈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매번 그냥 해석으로 문제 풀었다면 계속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해서 쌤이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빈칸 추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거죠, 그쵸? 자, 글은요, 대부분 주제문과 그리고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문에 뚫렸다라고 하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그 문장들을 잘 해석해서 주제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빈칸은 핵심 단어가 대부분 많이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핵심 단어를 그 지문 속에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이미 글에서는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A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언급할 땐 A-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할 땐 A-, 이렇게 유의어 또는 동의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 하나 보시고서 정답을 어떻게든 고르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얘기하죠. 정답 선지 지문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최대한 빨리 찾으려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요.
주제문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내가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도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을 풀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자, 쌤이 얘기했다시피 글의 전개 구조 파악하려고 애를 써 보시는 겁니다. 자, 빈칸 위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다가 빈칸 외에 접속 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렇게 연결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요. 끝쪽에 therefor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뒤에 정리하는 부분이구나. 앞에 주제 들어갔고 주제에 대한 세부사항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없어도 이런 문제의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 내에 반복되는 어휘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의어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그럼 나는 평상시에 빈칸 추론을 공부하려면 문제를 풀 때 말고 내가 직접 이 빈칸 추론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또 뭐예요? 주제문을 찾는 연습과 더불어서 과연 무슨 단어로 바꿨을까?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요거는요, 우리가 또 역시 대비할 때 쓰는 건데요.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대비할 때 또 쓰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주제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핵심 내용을 못 찾겠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한 거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정답은 못 고르겠어요. 그 말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이라도 직접 단어 하나라든가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으면 구라던가 절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의 정답과 같이 비교해서 내 사고를 주제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다이어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형이나 명령문이나 함축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빈칸 추론의 긴 어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쌤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먼저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고요. 우리는 같이 먼저 문제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2021년 3월 학평 3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3이랑 31번 그리고 32번까지 볼 거예요. 자, 먼저 31번의 빈칸 문제는요. 빈칸이 뚫린 위치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그곳은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어딨죠? 여기 있죠. 요 부분. 자, 우리가 당연히 여기를 먼저 읽어볼 건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짧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넣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alien to라고 나오면 자, 우리 요 to 명사의 낯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ego, 자아죠. 빈칸은 자아에 낯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아가 어색해하는 빈칸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1번 patience, 참을성. 2번 rationality, 합리, 즉 합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independence, 독립.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competition, 경쟁. 5번에 cooperation, 협력. 요렇게 요 중에 과연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except when, 언제를 제외하고 자, 부차적인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빈칸은 자와 어색하다, 낯설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unknowingly, 무의식적으로, 자신들도 알아채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sabotage가 뭐냐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들 자신의 일을. 쌤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제? 쌤이 도움을
보류한다. 이 말은 뭐냐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안 받을게요 라고 할 때 그때 쌤은요 쌤의 일을 방해하는 거래요. 스스로가. 자, 또는 여러분 훼손하는 겁니다. try to undermine 이라고 하면은 막 훼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훼손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지 않도록? 그 다른 사람들이 더 성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보다 더 뭔가 신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도움도 안 받고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볼게요. 자, 그 자아는요, doesn't know. 알지 못합니다. 대절을. 자, 알지 못하는데 요걸 알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쌤 밑줄 칠게요. The more, the more. 여러분, 우리가 내신에서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더비교급이 나오면 그 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구문이죠. 더비.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자아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자, 뭐를 알아차리지 못하냐면 요게 결국에 빈칸을 답을 고르는 근거가 됩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면 할수록 자, 일이 더 순조롭게 흘러가고 그리고 일이 더 쉽게 너에게 찾아올 거야. 너에게 올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면 너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건 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5번이죠. 협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의 반대말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방해하는 거 말고 방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게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협력은 자아에게 낯설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자, 너가 줍니다. 근데 little니까 거의 안 줘요. 아니, 아예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게 협력이겠죠. 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막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자, 그럴 때, 자, 우주는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형태로, 그리고 환경의 형태로 우주가 줍니다. 근데 너한테 안 줘요. 너에게 도움 안 줍니다. 너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막 회방하죠. 그러면 우주도 너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너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단절시켰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협력해야 돼, 도와줘야 돼가 되는 거죠. 도와줘야 돼 하면 또 역시나 정답이 몇 번? 5번의 코퍼레이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장만 한번 해볼까요? 자, 자아의 무의식적인 핵심 감정. 자, 이 자아가 갖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은 결국 뭐를 야기시키냐면, 자, react.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반응을 하게끔 하는데 마치 뭐처럼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성공이 뭔가 나로부터 빼앗아 간 것처럼 행동하게끔 한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까지만 읽으셔도 우리는 충분히 뭐예요? 이거는 협력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32번 봅시다. 역시 빈칸의 위치는 어딨냐 하면 여기 나왔네. 여기가 빈칸의 위치고요. 자, 여기를 읽어봐야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보기가 조금 더 길어졌죠. 그쵸? 자, as he excels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내쉴 때 자, 그는 요거 한다가 되는데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exhal이 뭐라고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내쉬면
자, 일의 문제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자, 우리 fade away가 뭐냐면 서서히 사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숨을 내뱉으면 일의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래요. 오, 이거 되게 좋죠? 밑에 볼게요. 자, 그가 이제 숨을 내쉬면 숨을 내쉬면서 계획을 세운다. 내일의 업무에 대한. 자, retrace 하면 여러분 다시 재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살펴보는 겁니다. 뭐를? 프로젝트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대요. 이렇게. 내쉬면서. 자, 그럼 밑에 보니까 4번은요, 느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신체적으로 지침을 느낀다. 자, 5번에 reflect on 이라고 나오면 우리 reflect on이 뭐예요? 다시 살펴본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그날 했던 성과, 어떤 성취물을 다시금 reflect on, 살펴본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뭐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네, 다 말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정확하게 옳은 것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은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this가 보여요. 이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빈칸이죠. 난 지금 빈칸을 찾을 거니까 그렇게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아, 빈칸이 허용해준대. 이 한숨 쉬는 이 사람이 걷게 해준대요. 어디를 통해서? 앞문을 통해서 걷는데 그의 가족을 향해서 자, 앞문을 통해서 걷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 싱글이니까 하나죠. 그래서 단일화된 목적에 조금 더 그건 뭐예요? 이 목적을 단일화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그의 가족을 향해서 앞문으로 걸어가게끔 해준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가족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가족에게 가도록 허락해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자, 요 빈칸이 되겠죠? 자, 얘가 지지해준대요. 자, 뭐를 지지해주느냐? sentiment라고 나오면 이거는 정서입니다. 자, 정서를 지지해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노자죠, 노자. 노자에 대한 말에 응용해서 이 정서를 지지합니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노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직장에서는 네가 즐기는 것을 해라. 근데 가정생활에서는 완전히 현재에 있어라, 존재해라, 가족에만 신경 써라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가 숨을 내쉴 때, 어쨌든 숨을 한번 내쉴 때 그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목적으로 하여 가족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말이 여기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 일에 대한 얘기는 일단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 내일 일을 계획하는 거 아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프로젝트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그가 오늘 했던, 그날 했던 그 성취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1번과 4번 중에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제프리 A. 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사장이네요. 큰 회사에. 근데 이 사람이요, 한때 배웠습니다. 단순한 방법을 배웠대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요겁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이 단순한 생각을 배웠대요. 자, 그것이라고 하는 건 원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멈추는 그것이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제프가 깨달았을 때 시작했대요. 뭘 깨달았냐면, 대절을 깨달은 겁니다. 대절이 뭐예요? 여기. 자, 그가 집에 돌아가요. 직장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는 중에 매일 저녁.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더 어디 집중되어 있대요? 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 이것을 시작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이 감정. 여러분 아시죠? 그쵸? 내가 공부를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계속 공부를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마음. 자, 우리는 두고 왔을지도 몰라요. 떠났을지도 몰라요. 사무실을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는 이미 사무실을 떠나왔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 아주 여전히도 그곳에 정신적으로는 남아있다. 그곳에 있다. 즉 정신은 직장에 있다. 집에 오고 있지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할 때?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요. 어디? 자, endless니까 끝없는 골입니다. 끝없는 골이라는 건 끝없는 순환이 되겠죠. 끝없는 순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근데 뭐의 순환이에요? replaying.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뭐에? 오늘의 일들, 그러니까 오늘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또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다음날 끝내야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끝없는 순환으로 어떻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정신은 그 직장에 여전히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gets to the door of his house. 그의 집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적용시킵니다. 뭐를 적용시켜요? 그가 부르는 것. 그게 뭐예요? 리프레시를 하기 위한 멈춤. 잠시 멈춤이거든요. pause. 그럼 잠시 멈춤을 그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on and off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시피 일을 할 때는 on, 일을 하지 않을 때는 off. 정확하게 off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그리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가 깊게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내뱉고 그래서 그가 숨을 내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일의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지게끔 됩니다. 라고 해서 어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쌤이랑 함께 빈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빈칸 문제 절대 쉬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 맞췄다 한데 뒤에 있는 또 긴 어구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에 적용을 시켜보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다음 쌤이랑 긴 어구를 통해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